산을 좋아하면은 나쁜 사람이 없다고 하죠. 아마 그 산을 오르면서 몸과 마음이 힐링이 되고 맑아지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이렇게 산을 오르는 거에 더해서 산을 보호하고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광주를 품고 있는 무등산 지킴으로 잘 알려진 분이십니다. 오랜 세월을 무등산과 함께 해오신 박선홍 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선홍 선생님. 네, 오늘 처음 뵙겠습니다. 네. 이 방금 영상에서도 배경 그림이 무등산인데 그 무등산을 하려면 박선홍 선생에게 여쭤봐라 이런 말이 있는데 왜 그런 말이 나왔을까요? 너무 과분하신 말씀입니다. 거의 뭐 인생을 무등산하고 함께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네요. 광주에서 낳고 광주에서 자라고 또 광주에서 살았기 때문에 뭐 당연히 무등산에 다니고 그랬죠. 네. 선생님께서 지으신 광주 100년이라는 책을 보니까 진짜 이 광주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남다르신데 처음에 광주에서 생활이 어떻게 시작이 된 거예요? 제가 광주에서 낳고 광주에서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나이가 되도록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온 것에 대해서 우리 광주 참 품 안에서 내가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온 것이 아닌가 싶어서 아주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형제분은 어떻게 되셨어요? 원래는 제가 삼남 일녀였습니다. 네네. 제 형이 있었는데 학생 독립운동 때 광주고보 2학년이었어요. 네네네. 그런데 졸업한 뒤로 바로 20대에 그냥 돌아가셔가지고. 아이고, 20대예요? 예. 어떻게 하다가? 그때 그 몸이 아프고 그래서 병이 있다고 그렇게 돌아가셨죠. 네네. 광주 학생 독립운동 때. 2학년이었지요. 그 일본군에 끌려가서 고생을. 저요? 또 많이 했던데. 아니 제가 그 형은 그러면은. 형은 그런 일 없었고요. 그때는 뭐 일본군 제도가 없을 때니까. 네네네. 돌아가셨고. 또 제 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또 6.25 때 불행히도 전사를 했어요. 네. 형님하고의 추억이나 그런 게 지금도 이렇게 많이 생각이 나세요? 나죠. 어떤 분이셨어요? 그런데 형이 너무도 뭐라고 그럴까요? 우수한 사람이었어요. 공부도 잘하고. 네. 지금도 그때 일기장이 남은 것이 있어서. 네네네. 제가 간혹 들여다봅니다만은 그런 나이에 그때 15, 16세 때. 그런 글을 어떻게 쓸 수가 있었을까? 굉장히 똑똑한 분이셨나 봐요. 그렇게 광주고보를 다녔지요. 네, 서중학교를. 네. 나중에 서중학교라고 그랬습니다만. 네네. 그러고 하여튼 어렸을 때에 제가 한 10살 먹었을 때 내 형은 그때 학교 중학생이었는데 그때 문고 책이 그 고비에서 떨어진 일이 없어요. 와. 거의 고에 담고 다니면서 어디 가든지 앉으면 보고. 그랬는데 졸업은 뒤로 그냥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똑똑한 아드님을 20대에 이르셨으니 참 부모님 심정이 어땠을까요? 제 아버지 어머니께서는 아주 인생이 절망이지요. 그때 자흥서 그 동학농민혁명을 겪고 그때 모두 가산이 전부 다 기울어지고 친척들도 모두 죽고 이제 이러니까 광주로 나오셨는데 광주로 나오셔서 처음에는 짝맣게 그 점포를 시작을 해가지고 그때 그러니까 내 아버지께서
그 미싱하는 것을 배웠어요. 그래서 굉장히 첨단 기술이죠, 그때는. 네, 그러네요, 예. 진짜. 근데 그래가지고 그것으로 해서 충장로에다 점포 집도 짓게 되고 아들은 또 광주고보에 다니고 그래서 상당히 희망을 갖고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 나는 게 뭐니 간혹 그 일본 형사들이 와서 집을 뒤지고 가요. 또 떠들어보고 그냥 그 학교에 가고 없을 때 네. 없을 때 그 일본 형사들이 옵니다. 그래가지고 참 뭐 떠들어보고 가고 그랬어요. 네. 그런 것이 있었어요. 네. 좀 기억이 나고 그럽니다. 참 형에 대해서 참 가슴 네. 아픈 네. 그런 기억도 있으신데 네. 본인은 또 일본군에 끌려가서 이제 저는 또 고생을 또 뭐냐면 하셨죠. 이제 일본군도 제대로 간 것도 아니고 네. 1920년 초에 네. 3월 달에 네네. 그때 일본군이 전라남도 해안선으로 해서 굉장한 그 진지를 구축했습니다. 네. 아마 그 이제 미군이 거의 상륙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군들이 많이 왔었는데 이제 그때 우리가 진집을 당한 것이죠. 나라를 차례도 안 되었는데. 네네네. 그래가지고 우리 또래들이 많이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해남으로 갔어요. 해남이요. 네, 해남에 가서 이제 부대에서 그 달마산 산에다 진지를 구축하는 작업을 했죠. 뭐 중노동이에요. 네. 중노동 이제 그때 2월에 가가지고 3월, 4월, 5월 해방될 때까지. 해방될 그렇습니다. 때까지요. 네. 그 당시 그 묻지 마라 뭐 갑자생. 저는 제 선배고, 네. 저보다 2살 후계고요. 어. 그 사람들은 당연히 갔고, 네네. 그 다음에 이제 을축생이 갔어요. 이제 한 살 더 먹은 사람들이. 갑자생들은 다음에가 선배고. 네, 근데 이제 저는 병인생이니까 3번인데, 근데 차례도 아닌데 전쟁 말기에 네네. 이제 저희들이 이제 수집을 했지요. 네. 뭐 나주에서도 내가 그 전남도에 고위 간부로 지낸 고강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네네. 한 분대에 있고 그랬어요. 네. 참 그 당시는 생각하면 참 끔찍했겠어요. 네. 네. 지금도 혹시 꿈에 나타나고 그러진 않으세요? 네, 막 그게 운명이라고 생각을 해야죠. 선생님, 근데 이 광주 학생 독립운동이 우리가 알고 있는 네. 그 기차에서의 사건하고 조금 다르다고 하던데 네. 그 얘기 좀 내가 들려주세요. 그것을 여러 책을 보고 네. 했습니다만 뭐 여학생을 희롱하다가 네, 했다는 네. 얘기도 되었지요. 그런데 그것이 근본적으로 학생 독립운동까지 발전된 것은 아니고, 그럼요. 그동안에 성진회라고 그런 그 학생들끼리 그 조직이 있었어요. 성진회요. 예, 조직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자꾸 그 놈을 가지고 이제 그 책을 가지고 이제 독서를 하면서 서로 또 그때는 조선의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렇게 일본 사람 그 압제하에서 오랫동안 살아야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것을 고민을 하고 공부하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10월 3일, 10월 3일이라는 날이요, 참 그 굉장한 날입니다. 뭐 원래는 개천절. 네, 10월 3일이 네네. 어쩐 우리는 개천절이죠. 네네. 근데 일본 사람 명치천왕이 죽은 날이에요. 그래서 명치절이라고 그래서 그때 다 공휴일입니다. 네. 명치절이기 때문에. 네. 근데 사실은 우리로서는 그날이 또 뭡니까, 음력으로 올 때는 할 때인데 개천절이에요. 네. 그날이 네네. 겹치는 날이죠. 네네. 그리고 해서 그날 그 학생 독립운동이 일어났다. 하는 그 의의가 있죠. 그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희롱을 하고 그래서 꼭 그런 건 학생들이 아니네. 네. 사전에 다 준비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날 마치 네. 그렇게 되니까 이제 일어나서 했는데,
그것이요, 뭐, 한반도는 물론이지만은, 멀리는 그 만주에 있는 동포들, 한테까지 영향이 가요. 그래서 광주 학생독립운동이 이제 최근에 나온 그때 기록을 보면은 네. 굉장히 아주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일본에 저항하는 운동으로 그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아, 어떻게 보면 네. 훨씬 더 이게 10대의 의미가 소년들이. 그러네요, 예. 진짜. 그거 10대의 소년들이 그렇게 했다는 건 어떻게 보면 세계적인 것이다. 그럴 수 있네요, 예. 진짜. 이거 재조명돼야 할 것 네, 같습니다. 네, 그래서 광주 학생독립운동이 그렇게 재조명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제 광복 후 돌아오니까 이제 광주 상황은 어땠는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네, 제가 그러니까 8월 19일에 돌아왔어요. 네네네. 돌아왔는데, 네네네. 이제 한번더 환희에 넘쳐 있지요. 네. 예. 왜 안 그렇겠어요? 그냥 네, 다시 찾았는데. 네. 네. 그리고, 군대 가서도 우리가 참 구사일생으로 살아서 돌아온 사람들이고, 네. 이제 희망이 생기고, 그런데 전차로 뭐냐면은, 모두 충장로 상가도 다시 문을 열게 되고, 충장로 상가는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 일본 사람들이 가불고 가는 이유요. 그때는 뭐 점포를 제대로 한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리고 양동시장이 이제 아주 활기를 띠기 시작하죠. 양동시장. 예. 그래서 양동시장은 뭐 호남의 대표적인 시장이었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뭐 광주 지역에서는 물론이지만 광주 인접된 그 도시의 사람들까지도 전부 광주 시장으로 몰려들어요. 정말. 예. 그래서 모두 이제 숨쳐뒀던 물건도 갖고 나오고 또 외지에서 이제 사다 온 물건도 가져 나오고 이렇게 해서 활기를 띠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인상이 깊은 것이 뭐인 네. 제가 마치 시청에 근무를 하게 됐는데 그때 시청에서 네. 근무를 하신 거예요. 상공계에서 근무를 했어요. 그 시장이 이제 담당 업무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 시장에 가서 일을 많이 했죠. 예. 그런데 특별히 참 성황을 이루게 된 것이 뭐냐면은 네. 식당가예요. 네.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일본 사람들을 그때 전쟁하에서 물자난의 시대를 겪어야 하니까 네. 제일 고통이 먹을 것이 없습니다. 밥을 제대로 못 먹으니까요. 뭐 쌀은 거의 뭐 배급으로 조금씩 주니까 그것이 뭐 양이 찰 수가 없고 뭐 그런 부식이라도 무엇을 좀 먹을 것이 있으면서 그것도 귀하고 그런 때였어요. 네. 그러니까 양동 시장에 이제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이제 고향에 돌아온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사람들이 점포를 차려요. 그래서 만주에서 온 사람, 뭐 일본에서 돌아온 사람, 또는 뭐 북한에서 살다가 내려온 사람 모두 그렇게 해서 점포를 해가고 근데 이제 양동 시장 장이 문 열게 되면 아침부터서 식당이 붐비기 시작합니다. 아침부터요? 예. 우리가 그때는 해장을 먹는 또 습관이 있었어요. 아침에 한 잔 딱 하고 일을 시작해야 한다. 예, 그래서 또 해장 한 잔 먹고 네네. 시작하고. 네. 그런데 이제 또 거기 있는 부인들이 각자 자기가 있다 온 고을의 솜씨를 자랑을 해요. 이거는 일본식이고, 이거는 뭐 중국식이고, 이거는 함경도식이고, 네. 이거는 또 무슨 뭐 어디식이고 이래서 네네. 점포마당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네. 오늘은 만주에서 온 사람 집에 가세요. 예, 또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뭐 먹는 게 재미고 그랬습니다. 맛골 광주라는 예, 게 예. 괜히 생긴 게 아니라 예, 그 예. 양동시장부터 그때부터서 이렇게 광주 사람들이 이렇게 맛에 대해서 이렇게 일가견이 있었군요. 근데 선생님은 시청을 다니면서 또 조선대학을 같이 이렇게 병행을 한 거예요. 그 뒤로 이제 조선대학이 계속 개교를 했지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야간부에 있습니다. 야간부에서 공부를 했지요. 네. 네.
그 1949년 입학을 하셨으면은 네. 그 다음에 6.25 이제 전쟁이 났잖아요. 네. 네. 그래서 중단되죠. 학교가. 아. 그런데 이제 그것보다도 저는 멋있는 거니 아버지가 돌아가세요. 네. 또 동생이 전사를 합니다. 아이고, 네. 동생도 전사를 네. 그때. 네. 6.25 나서. 네, 네. 그러게 되니까 그냥 아버지는 그냥 어머니 특히 그렇게 해갖고 갑자기 어렵게 되지요. 네. 그래서 내가 이제 시청을 그만둬요. 네. 그래서 내가 이 점포를 임기받아가지고 해야겠다. 장사를. 네. 충장로에서 점포를 내 점포를 갖고 한다는 것은 굉장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해야겠다. 네. 그래서 인수를 했어요. 했는데 6.25가 나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 뭐라고 그럽니까? 뭐 있는 물건도 제대로 거래가 된 것도 아니고. 네. 예. 또 저는 이제 피난을 갔어요. 예. 어디로? 전라북도에 그 순창이 이제 처가인데. 네네. 처가에 가서 이제 있다가 6.25 끝난 뒤에 왔습니다. 아. 와서 보니까 이제 아주 참 4월에 어렵게 됐어요. 네. 예, 물건도 없고, 어디다 사다 팔 데도 없고, 저는 뭐입니까? 뭐 군수물자? 네. 이런 것이나 좀 사다 팔고 그래야 하는데, 네네네. 그것도 잘못하면 그것이 현병대에 걸리면 안 되고, 그래서. 있었는데, 마치 상공회의소를 재건을 해야겠는데, 네가 그 광주시청에서 상공행정을 보고 그랬으니까, 와서 좀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때 당시 사무국장이 광주시청에서 그때 총무과장을 했던 분이에요. 네. 그분 이제 그걸 그만두고 네네. 예, 광주 상공회의소 사무국장을 맡아가지고 상공회의소를 재건시키는데 네. 예, 그분이 이제 주로 하고 거기에 심부름 할 수 있는 사람을 넌 써야겠다. 네가 마치 그 뭐 상공 충장로 그 시정도 잘 알고 네네. 또 시청 행정도 해봤고 그러니까 와서 좀 도와주면 쓰겠다고 그랬어. 그러면 잠깐 상공회의소가 제대로 좀 운영될 때까지만 하고 그럼 나 그만둘랍니다. 네. 그러고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게 이제 30년이 넘었네요. 그 30년간 있었어요. 1952년에 네. 그때 상공회의소 가서 네. 30여 년이 넘게 이렇게 네. 근무를 네. 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첫 인연을 맺게 네. 되셨군요. 네. 네. 아, 근데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은 시기인데 이 상공회의소를 네. 세우는 게 어려웠을 텐데요. 쉽지 않았을 텐데요. 네, 네네. 어려웠는데 네. 다행히 박인천 씨, 아, 네. 예. 금호그룹 고 박인천 그 회장님. 창설자이신 아, 네네네. 박인천 씨가 이제 상공회의소 회장을 맡으시게 되었어요. 네. 그런데 우리 사무국장이 많이 작용을 했죠. 또 그분 모셔오려고. 네. 이제 해서 그분이 상공회의소를 거의 재건을 하다시피 합니다. 그때는 전부 자기 돈대요. 예. 자기 돈을 대갖고. 네, 회비를 받아서 한다는 것은 보소 어려운 때니까. 네. 회비를 받아서 한다는 건 어렵습니다. 그렇겠죠. 근데 그분이 그 필요한 비용은 내줘요. 그래서 했죠. 그분이 뭐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네. 그래갖고 하신- 상공회의소를 재건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제가 참 재밌게 들은 얘기가 상공회의소 초창기 시절, 네. 그러니까 1952년 이후 일들 다 술자리에서 해결을 했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네, 네. 그 상공회의소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 네, 그때 뭐다 어렵습니다. 네. 뭐다 어렵고 할 때인데 또뭐 월급도 작고 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그럴 때지요. 그런데 그때 그 목포에서 주주장이 사망하고 보혜가 있었어요. 네, 거기에서 술을 만들어 갖고 서로 경쟁을 합니다. 경쟁을 하는데 이것이 경쟁을 하는 그 술 파는 거점을 광주로 생각을 했어요. 네. 광주가 이제 행정기관도 많고 또 상공업도 이제 자꾸 새로 보완이 되어가고 그러니까 네네. 광주에다가 좀 신경 써야겠다 네네. 그래갖고 사막하고 보혜가 경쟁을 하는데 아, 경쟁을 하니까
조금 그 술장실을 할 만한 그 여자분들이 있으면 그래서 권장을 합니다. 점포를 얻어주고 술은 대주고 네. 그걸 장사시키. 그래서 이제 그때 또 멋진 말로 무엇입니까? 스탠드 바라고 그랬죠. 그때도 예, 스탠드 바가 그 점포를, 있었어요. 그 점포를 스탠드 바라고 그랬어요. 근데 각자 뭐 무슨 뭐 블롯이 무슨 뭐 뭐도 있었습니다. 네. 점포가 있었는데 그걸 이제 하는데 그때 처음에는 술 한 컵에다가 그저 얼마? 요새 같은 무슨 한 300원, 200원? 네. 그러면 한 컵 마셔요. 네네네. 그럼 또 뭐 콩을 줬어요. 안주로? 안주로. 콩 몇 개. 그래서 한 2잔 먹고 나오면 네네. 기분이 풀리고. 네. 또 저녁에 위로가 되고. 이제 이런 식이지요. 그랬는데 이것이 점차로 이제 많이, 이제 점포가 많아지고. 네. 예, 하니까 서로 경제가 됩니다. 서로 경쟁을 하니까 나중에 이제 안주를 만들어요. 네네네. 나중에는요, 한참 전성기 때에는 어디 요정 못지않게 안주를 솜씨를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상공회소가 있으면서요, 많이 보니까 관청에서 할 일이 많아요. 네. 예. 그 상공인들 일을 하다가 보면 무슨 허가가 잘 안 되었네, 무슨 애로가 많이 납품하는데 있겠죠. 네. 이런 뭐 만리 그런 게 많습니다. 네네네.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관청에 들어가서 얘기를 하려면 절차가 좀 멀어요. 딱딱하고. 네. 또 높은 양만 있고. 네네. 그런데 거기서 담당자 만나버리면 간단히 해결돼. 그래? 그 내로서. 그 자네 걱정할 거 없어. 내가 해결할게. 이런 식으로 되니까 그게 나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데가 돼야지. 예, 나중에는요, 그것이 광주에서 이제 발전이 되니까 네. 국회의원들이 오면 의뢰 다녀갑니다. 네. 그걸 한번 돌고 가야 광주 고향에 온 거야. 예, 그게 제일 중요해. 네. 그러면 뭐 관공서에 있는 사람들 되게 무엇입니까? 높은 사람은 아니지만은 네. 뭐 주변에 높은 사람, 뭐 일을 높은 사람이 하니까 밑에 사람이 다 그렇죠. 사실은. 실무자들이 네, 하는 실무자들 거니까. 모두 나오는 네, 거지. 그렇죠. 그리고 또 마치 나이가 모두 20대, 네. 말에 30대 모두 이런 사람들이니까. 네네. 조금 우리 국회의원 오면 이거 다녀갑니다. 그래서 웬만한 일은 관청에 직접 안 가도 오후에 거기 나가면 다 해결이 돼요. 예. 지금은 뭐 그리고 조금 또, 비난받을 수도 있겠어요. 술자리에서 네. 일한다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뭐 한 잔 먹으면서 이 일이 인간관계. 그건 내가 알아서 해. 예. 뭐 걱정 마소. 그럼 또 친구 사귀고. 네. 그때는 좀 풍류가 좀 있었던 것 그래서 같아요. 좋았습니다. 예. 그렇죠. 그런 것이 꼭 무슨 뭐 유흥향락이라고 할 수는 없고. 네. 그죠. 당연히 없어요. 지금같이는 무슨 뭐 컴퓨터가 있고 무엇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직장에서 시달리고 이러다가 저녁에 들어가는데 집에 들어가면 썰렁하고 한 잔 먹고 들어가서 밥 먹고 자고 또 그 이튿날 또 하고 이런 것이 좋죠. 네. 예, 그래서 그런 것에 참 시대가 있었습니다. 호랑이 담배 먹던 네, 시절이네요. 네, 네. 아니 그렇게 30여 년을 쭉 상공회에서 일을 하셨는데 지금 돌이켜봐도 참 뿌듯하다. 네. 내가 이 일은 참 네. 잘한 것 같다. 그런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런데요, 제가 이러는데 느끼는 것이 있는데 상공회의소가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합니다. 네. 밖에서는 생각할 때. 네네네. 뭐 상공인들 집단이구나. 그렇게 넘길 수도 있고. 네. 또 그런데 상공업 아닌 것이 없어요. 따지고 보면 예. 그러니까 상공회의소가 할 일이요 많고 특히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합니다. 예. 또 뭐냐면은 회원들 관리도 해야 해요. 네. 예. 또 상공에 이원이 있거든요. 이원 나중에 이제 가서 이제 임기가 되면 또 끝나면 새로운 분들이 오셔갖고 또 그냥 이런 것이 뭐도 있고 또 각 기관하고 유대를 해야 합니다. 예. 뭐 관련 없는 기관이 없어요. 없죠. 예. 기관 그래서 사실은 상공회의소가 참 중요한 기관이고 할 일은 많은 기관인데 사회에서는 알아주들 않네 별로. 상공회의소 있습니다. 원래 말기를 돈도 많고 무슨 상인들 집단인데 네. 이런 식이거든요. 네네네. 근데 사실은 지역 사회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반입니다. 그래서 제가 있을 때에 네네. 지금 감명 깊고 네. 좀 보람을 느끼는 것은 뭐니 네네네. 광주권 생산도시화 운동을 했어요. 아하. 어떻게 그런 거니? 이제 광주가 소비도시예요. 네네. 예, 관청은 많고 무슨 뭐 이건 많은데 맨 소비나 하고 네네네. 뭐 학교만 들어쓰고 말이지. 네네네. 공장이 있어요. 아, 공단을 네. 만드셨군요. 네. 그래서 뭐 내가 만든 것은 아닌데 네네. 이걸 유치를 해야겠다. 아, 유치를 하는데 여러 가지 조건이 모두 있지 않습니까? 이제 토지 이걸 그걸 또 값을 싸게 해야 네네네네. 하고 거기에 따라 또 부대 시설이 모두 따라야 하고 이제 이런 것을 해야 하니까 하는데 그때 이제 박인천 회장이 특히 그 의지를 갖고 했어요. 네. 참 그분이 그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네. 저 공도 많이 세우고 그랬지요. 또 광주 상공에서 어찌 되면요 정복적인 조직에 가서 대한상공에서 부회장이 됩니다. 네. 예, 그러니까 또 그 지위도 굉장히 참 본인은 그 영광스러운 그 자리도 갖게 되고 그런 것이죠. 네. 그런데 박인천 씨가 공사가 분명해요. 거의 사비를 대서 그 운동을 합니다. 그래요? 예. 상공에서 한 번 더 있나? 자네들 준 돈 없는데. 세금 받아고는 안 돼. 아. 예. 그 이건 버텼어. 네. 돈 내놓고. 네네네. 그리고 손님들 오셔서 뭐 식사 대접이라도 할 일이 있으면 그 내가 회사에다 정부 왔어. 그래서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처음에 시작한 것이 근데 그때 또 묘원이 뭐 호남 푸대집이라는 말이 아니었습니까? 있었죠. 예. 네, 그래갖고 있었죠. 네. 그런 것을 모두 중앙정부가 잘 안 해주고 그럴 때가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그걸 막 촉구를 해야 합니다. 네네네. 예. 국회의원 동원해서도 같이 일을 해야 합니다. 이런 걸 박인천 씨가 다 했어요. 아. 그래서 이제 광주에 송암단지, 번촌 단지 이게 생기죠. 근데 이것이 그 민간 돈으로 해서 민자로 해서 한 것은 아마 전국에서 처음입니다. 네. 중앙정부가 안 해주니까. 네네네. 예. 그래서 번촌공업단지하고 송암공업단지를 해가지고 이제 그것을 해서 중앙에서 서울에서 회사를 유치하고 보니까 이분들이 와서 놀랍니다. 네. 놀란 것이 기후 좋고 네네네. 땅값 싸고 네. 공단이 네네네. 또 사람 인력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사람 구하기 좋고 또 애들이 순진해. 네. 예. 그러니까 순진해 좋고. 네. 전국에서 이런 데가 없다. 이분들이 소문을 내요. 이제야 광주 네. 알아봤네요. 네. 이제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그렇게 이제 오늘날 지금은 경쟁한 단지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우리 박선홍 회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야 진짜 네. 광주 네. 경제 역사를 네, 네. 함께 하고 네. 그래서 왔구나 이런 게 그런데 느껴져요. 그때 네. 뭐 특정한 분을 말씀을 해서 안 되었습니다만은 송원종 광주시장이 있었습니다. 네. 그분을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왜요? 어찌 그런 거니? 그때 공업단지를 시에서 만들어야 하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시가만 예산이 없고 중앙에서 주전 않고 네네네. 근데 민자로 합시다. 근데 그때는 여서같이 지금 선거제도 아니고 임명직 시장 때니까 네. 굉장히 이윤 부담이 크죠. 그리고 잘못되면 이제 이건 중앙정부가 뭐 인사조치도 하고 무슨 뭐 징계도 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네네네. 근데 결심하기 어렵죠. 어렵죠. 근데 그때 광주시장이 용단을 내려요. 합시다. 네네네. 우리가 미루고 시작하셨고. 그래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광주 번촌공업단지하고 송암공업단지는 민자를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랬군요. 네. 그렇게 이제 해서 아까 좀 얘기를 했습니다만 공장 와서 보니까 기후 좋고 인심 좋고 네. 예. 그래서 이제 발전하게 됐죠. 네. 예.
이제 굉장히 좋아하실 얘기예요. 네, 네. 처음 시작할 때 네. 잠깐 얘기했지만은 우리 박 회장님하고 무등산 인연이 깊다고 했잖아요. 예. 근데 그 당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는 무등산 오르는 게 뭐 부러움의 대상이었다는데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예. 아, 그래요? 그 갔다 오면은 야, 나 무등산에 갔다 왔다. 아이고 장하다. 아, 그래요? 그렇게 허문 들고 어떻게 갔어? 이럴 때입니다. 아. 예, 그런데 이제 무등산을 제가 공략한 것은 제가 취미가 없어요. 특별히 운동을 한 것도 아마 없고. 골프도 안 치세요? 안 해요. 아. 예, 전혀. 그래 못 하는데 가까운 무등산이 있으니까 일요일 날 산에나 좀 올라가야겠다. 네네네. 해가지고 무등산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네. 절도 가서 네네. 절 구경도 하고 참배도 하고 그랬는데 50년대 산이 험해요. 네. 험한 것이 뭐냐면은 외정 때는요 송탄류를 딴다고 그랬어요. 나무를 먼저 송탄류. 패가지고 아. 그리고 불에다 구워가지고 네. 했고 또 무슨 뭐 일본 사람들 전쟁에 필요하다고 그래서 나무를 모두 네네. 피고 그랬어요. 네. 그랬는데 이제 해방이 되니까 무질서하게 주체한 사람도 없고 특별히 그러니까 그때는 전부 연료를 임산연료 아, 땔감. 네, 땔감을. 나무 베서 이렇게 했죠. 의존을 때 아닙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그저 뭐 나무꾼들이 많고 또 부인네들이 집에서 불 떼려고 나무 해간 사람들도 많고 네. 그러니 산이 항폐를 더 항폐해지고 말할 수 없게 되었어요. 네네. 그래서 이거 참 곤란하다. 오늘 느꼈지요. 아. 예.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광주 전남에서는 처음으로 네. 산악회를 조직했어요. 그게 처음이에요? 예. 아. 무등산악회를 조직을 했어요. 네. 특히 이 전남대학교 당시 학생들 또 했습니다. 근데 학생들도 좋아하고. 그래서 산을 오르기 시작했지요. 그래서 나무꾼들한테 산을 좀 베지 맙시다. 허가를 맡아서 베야지요. 네네네. 이렇게 무질서하게 베버리면은 네. 산에 나무가 없게 되면은 네네. 우리 광주가 죽습니다. 예. 그때부터 네. 무등산에 관심을 굉장히 이 갖게. 산이 네네. 민둥산이 되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했는데 그런데요. 그런데 고맙게 생각했어요. 광주 시민들이. 네. 이왕민군이. 그런 것에 대해서 저항하는 사람은 없어요. 아이고 이게 젖줄이고 정말 생명인데요, 무등산이. 네, 그 사람들은 아니 네. 글로 생활하는 사람들도 있죠. 아, 나무도 해서 팔고, 그렇죠. 예, 또 어떤 집이 고장 지금 거의 목조 건물이니까 네네. 조금 고장 나면 산에서 나무 좀 해다가 네네네. 집 수리한다, 네네네. 불 까물다. 네. 이래서 나무가 없어요. 또 수지 필요하다. 네네. 그 수설 굽는 데가 있었어요. 네. 예. 또 수설 굽는 데는 그때는 시청에서도 보조도 주고 그랬어요. 그게 권장했죠. 그것을. 네네네. 그 예정 때식이죠. 네. 그래서 했는데 그렇게 저항하는 사람은 없어요. 아 진짜 다행이네요. 예, 그러면서도 부족함께 해가지요. 그래서 해간데 좀 우리는 될 수 있으면 무등산에서는 안 하도록 합시다. 그런 식으로 했는데 5.16 군사혁명이 났어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군법으로 다스린다. 아 그 산에서 되면 무어가 네네. 벌채를 하고 그러는. 네네. 자, 그래서 점차로 그것이 지켜지고. 네, 시민들이 이제 던져다가 그때 임산연료 연탄을 쓰게 됐고 네네네. 연료를 네네. 연탄을 쓰게 되고 또 이제 임산연료로 붙어서 이제 그렇게 네. 연탄 시대를 바꿔는 네네. 시대가 되죠. 아 네. 선생님
유서성록을 번역했다고 들었던데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아, 이제 그래갖고 이제 네. 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네. 무등산에 대한 좀 설명이 필요해요. 네네네. 그래서 처음에 팜플렛에 몇 장 안 되게 네. 뭐 징심사도 있고, 뭐 규봉도 있고, 있다 무엇이 있다 이렇게 좀 적었지요. 네. 적어서 이렇게 했는데 그거 모두 서로 가지려고 그러고 뭐 외지에서 온 분들한테 하나씩 드리면 좋다고 그러고 네. 그래서 그 사람 선언을 했어요. 하다가 안 되겠다. 좀 제대로 해야겠다. 그래서 무등사이라는 책을 그때 이제 내게 냈고. 됐지요. 네. 예. 번역은 유서성록. 이제 했는데 네네. 거기에 이제 하게 된 것은 전남대학교의 그저 고재기 교수라고 계셨습니다. 지금 네. 이제 돌아가셨습니다만은 네네. 아주 참 선비로서는 그런 선비가 없죠. 훌륭한 분이었어요. 참. 그런데 내 형하고 네. 광주고보를 같이 다녔어요. 친구가 없어. 둘이가 성격이 다 까다로웠어. 네. 둘이밖에는 친구가 없어요. 아, 둘이만. 예.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 보면은 우리 집에 내 형이 없으면 고재기 형 집에 가 있고 네네네. 또 고재기 형이 그저 우리 집 와서 있으면은 둘이밖에 친구가 없어요. 그런데 이 고재기 형이 내가 무등산에 다닌다고 그러니까 네. 관심을 갖고 나중에는 무등산 책을 내가 쓰려한다고 그러니까 네가 뭘 알아서 그런 건방진 짓을 하냐고 나 그럴 줄 알았어요. 네. 그랬더니 이제 큰일 한다. 그래 하지. 내가 좀 뭐 좀 보태하거나 뭐 도움적인 일이었겠나? 아니 내가 집에 가서 말이야 옛날 우리 조상께서 고서를 갖고 왔어요? 아니 썼던 유서성록이라는 게 있어. 그때 무등산 기행문이 있어. 그러니 그걸 거기다 좀 번역해서 넣으면 쓰겠다. 네. 아이고 형님 좋습니다. 네. 좀 도와주십시오. 그게 또 그분이 거의 토를 달아서 줬어요. 네. 제가 뭐 능력이 있습니까? 네네. 이제 그래서 한 것이 유서성록을 번역을 해가지고 거기다 붙였죠. 그 책에다. 그래서 그게 처음으로 빛을 보게 된 것입니다. 유서성록이. 그런데 굉장해요. 그 선인들의 그 뭐 송강정철이라든가 여러분들의 있지만 그렇게 긴 장문의 것은 없어. 네네. 되게 뭐 시가 네. 몇 수 있다든가 이런 식인데 장문의 시가 그렇게 있어가지고요. 아니 장문의 그 기획문이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큰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에다 넣었어요. 네. 그러니까 모두 좋아하고 네. 하긴 하는데 1574년 책이라는데 처음 냈죠. 네. 참 의미가 있네요. 네, 그것도 네. 번역을 해서. 그런데 전국적으로도 그 많이 나온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재봉 선생을 참으로 오직 선생을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분이 임진왜란 때 처는요 장원급제 해가지고 동네 부사를 했으니까 지금 부산 직관시장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쪽 관직이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네네네. 그런 높은 관직이 있었던 분인데 또 그 두 아드님이 다 장원급제 해가지고 원님으로 살고 있을 텐데 임진왜란이 일어나니까요 제일 먼저 선져서 가야 한다. 네. 내가 가야지. 네. 그래서 담양서 그저 군사를 모아가지고 말이요. 네네. 출전을 해요. 네. 아들도 데리고. 네네네. 대단하네요, 진짜. 네. 전사를 해요. 그러네요. 네. 예. 그렇게 해야 그래서. 근데 그걸 또 그분이 남겨놓으신 글이 말이죠. 그렇게 좋아요. 아마 산악기인문이 그 시대의 것으로 해서는 최고지. 없지요. 네네. 시는 많이 있고 뭐도 했어도 네네. 그런 기획문은 없어요. 그런데 이걸 내가 참 고재기 형 네. 덕도 받고 나도 참 공부도 했고 네. 이런 것을 내가 또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네. 저처럼 외지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무등산 하면 수박, 무등산 수박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광주 시민들에게 무등산은 어떤 의미일까요? 무등산은 뭐 한마디로 얘기할 수 없는 참 광주 참 고배고
광주 사람한테 큰 은혜로운 것이죠. 네. 예. 얘는 연료 다 해결했고, 그래서 해결했고, 우리 먹는 물, 식수 다 거기서 해결했고, 예. 그리고 뭐입니까? 그 무등산 없는 광주는 생각할 수가 없고 생각할 수가 없죠. 광주 시민의 삶이고 예, 예. 역사고. 예. 네. 참 고마운 것이죠. 네. 이렇게 좋은 도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광주가 빛나고 네. 네. 그러지요. 지금은 또 환경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예. 오히려 상대적으로 네. 영남보다 발전이 어쩌면 더뎠는데 요즘은 네. 이제 뭐 환경이나 생태가 얘기되다 보니까 공업단지에서는 네. 이게 전국에서 말이지 가장 수준 높은 제품이 나올 수 있는 또 규모가 큰 공단을 가지고 있지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네. 또 무등산 광주, 있죠. 담양 뭐 이런 네. 쪽이 경쟁력이 네, 있죠, 네, 사실 네, 진짜. 네. 네. 화순까지. 네. 지금까지 참 박선호 회장님 참 활동이 많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남자분이 이렇게 밖에서 활동하면 부인이 참 힘들거든요. 네. 어떠셨어요? 제가 그래서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왜요? 예. 어쨌거나 지금 자식들 낳아서 이남 이녀가 이남이녀. 잘 자라고 있고 네네. 네, 손자도 좀 네. 손자도 징순자까지 봤습니다. 증손자까지 네. 아유 다복하시네요. 네, 징순까지 보게 되었고 한 것이 제 참 안식구의 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참 어려운 가운데 네네. 그때는 내가 상공회의소에 있었다고 그러니까 상당히 화려한 데 있었다고 생각하죠. 네. 뭐 기업인들 그냥 돈이 그냥 막 쏟아지는 데가 있는 것 같이 뭐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제가 있을 때에는 참 어려웠습니다. 네. 제 달에 월급을 못 줄 때가 많이 있었어요. 예, 그럴 때면 박연천 씨가 안 돼. 생활이 있는데 그러면 쓰겠냐. 내가 회사 돈 빌려줄 테니까 우선 일로 월급을 조금 주고 넣어주고 그러고 또 해결하고 그러자. 그러시고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데 월급 많이 받을 수도 없지요. 그런 장면인데 그래서 참 박봉 생활을 했습니다. 실은 생활이 어려웠어요. 네. 근데 어려운 것을 집이 사람이 전부 해결을 했어요. 어떻게 해결을 했어요? 아니 어떨 때는 참 말하기가 곤란합니다만 무슨 뭐 행상도 하고 행상까지요. 예. 뭐 물건도 어디 사다가 팔기도 하고 애들 학비 되고 서울로 유학 보내고 네. 예. 그래서 고맙게 생각해요. 그럼 이제 자녀들은 지금 어떤 길을? 네. 근데 지금 말하기가 거부한 것이 다들 또 정년 퇴직하고 좀 되겠어요. 아 벌써 그렇게 됐어요. 예. 서울대학교 교수하다가 이제 정년 퇴직했고 또 둘째도 지금 현재 뭐 사업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 밑에가 딸이 둘인데 네. 큰 딸이 전남의대 이제 부속병원 이제 뭡니까 간호대 교수로 있지요. 네. 그렇게 참 해로하시면서 네. 또 이렇게 지난 날도 돌아보시고 자식들도 다 잘 네. 되니까 정말 행복한 분이시네요. 네, 고맙게 생각합니다. 네. 네, 또 광주 품이 참 따숩고 무등산이 참 나를 잘 지켜줬다고 생각합니다. 무등산에 전기를 네, 받아갖고 잘 네. 되셨나 봐요.
오래된 인물들을 보러 가셨는데 민속박물관 자문위원회를 하고 계시나 봐요. 뭐 그 얘기 좀 해주세요. 뭐 고서도 있고. 네. 그 민속박물관 제가 그 이버입니다. 네. 그런데 네네. 민속박물관이라는 데가 참 중요한 데입니다. 네. 광주의 그 모든 기록, 네. 또 그런 것이 전부가 다 보존이 되고 그래야 하는데, 그래서 저도 갖고 있는 책을 전부 기증을 하고 그랬습니다. 네. 그리고 그거를 이제 자주 댕기고 그러니까 또 어떤 때는 그 물품을 모두 구입을 할 때 저보고 봐달라고 그래요. 네. 소위 요새 말로 하면 감정을 하는 것이죠. 네네. 그래서 제가 있는 지식을 동원을 해가지고 네. 참여를 하고 그러죠. 네, 마지막으로 이 광주를 포함한 우리 지역민들 또 네. 인생 후배들에게 덕담 한마디 해주세요. 네. 그 하여튼 광주에 나는 서 낳고 광주에서 이만큼 이 나이까지 살고 했다는 것을 나는 좀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광주는 하는 데만한 데가 없어요. 네네. 우선 기후 좋고 네네. 인심 좋고 불의를 보면 못 잡습니다. 광주 사람들. 맞아요. 예, 학생 독립운동도 그렇고 네네네. 광주 민주화 민주화 항쟁. 운동도 그렇고 네네, 그럼요. 예, 네. 불의를 보면 못 잡습니다. 네. 그러나 또 옳은 일이라고 그러면 산 시민들이 자기 일을 손 놓고 다 호응을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광주 정신이 저는 이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광주에서 내가 참 오늘날까지 그 품 아래서 살았다는 것을 고맙게 생각하고 그랬습니다. 네. 불의를 못 참는 네. 저항정신 네. 가슴에 와 닿습니다. 네. 네. 아유, 듣고 보니까 참 그 역사가 느껴지고요. 네. 아주 열정이 느껴져서 참 아유.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아이고, 뭐 도움이 되어 너무 좋습니다. 앞으로 건강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떤 하나를 끊임없이 아끼고 사랑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떤 열정이고 그 열정을 주변 사람에게 확산시키는 우리 박선원 회장님 같은 든든한 어르신이 있어서 가능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나의 삶 나의 보람 두 번째 시간이었는데요. 오늘 제가 더 많이 배워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유익한 얘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말씀 잘하십니다. 아이고.